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외도와 불륜이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외도와 불륜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전에 알았냐고요? 몰랐잖아요. 경각심을 아무도 안 알려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왜? 내 일 아니거든요.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 경각심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 경각심을 주질 않아요. 경각심을. 그러다 보니까 전혀 외도와 불륜이 얼마나 심각하고 인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까지도 싹 다 무너뜨리는지 전혀 지금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로 가냐면 전문가들이나 학자나 상담사나 관련돼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기타 등등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개인의 사생활로 이렇게 치부를 해버려요. 개인의 사생활.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의 문제, 섹스의 문제, 사랑의, 개인의 사랑의 문제, 몸 문제 이런 걸로 그냥 치부해버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외도의 원인이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정말 위중증 심리장애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위기를 맞고 있는 심리 세계가 장애가 발생할 위기를 맞는 강력한 트라우마인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된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알았다면 아마 사람들한테 알려줬을 거예요. 외도는 정말 이런 거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갖자. 아이들 때부터 저는 알려줬을 것 같아요. 아이들 때부터. 왜? 경각심 알잖아요. 마약 중독이 어떤 폐해를 갖고 있는지, 도박 중독이 어떤 폐해를 갖고 있는지 계속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각심을 줘야 최소화를 시키거든요. 피해를. 그래서 이런 것을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개념도 없죠. 외도에 관련된 개념이 벌써 이미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외도의 본질도 완전 잘못되어 있죠. 외도의 원인도 완전 잘못되어 있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와 불륜이 발생을 했다. 외도와 불륜에 관련된 게 발생을 했다. 딱 그러면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복하고 싶으면 뭐를 해요? 문제 해결을 해라. 그래서 부부 문제다, 성 문제다, 사랑 문제다, 기타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외도가 발생. 회복하려면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회복이 아니라 이제 됐어. 부부관계 끝났어. 이제 나 그런 거 노력하고 싶지 않아. 포기. 그러면 소송해라, 이혼해라. 그리고 인간관계, 그 배우자와 인간관계를 딱 끊어놓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지금 글로 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가해자로, 배우자 외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피해자로 딱 구분을 시켜놓고, 회복하고 싶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고 싶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기 싫고 그냥 네 인생 새롭게 살고 싶으면 소송, 이혼, 관계 단절,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라. 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인생이 되는지, 얼마나 파괴되는 인생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진짜 몰랐거든요. 외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폐해가 심각한지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외도가 있던 없던 간에 관계없이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어떻게 회복을 하고 싶어 할지, 그 다음에 회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최소화를 시킬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경각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경각심. 근데 모르면 경각심이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와 불륜은 이렇게 전 세계로 다 우리나라도 만연화되어 있지만 전 세계 다 만연화되어 있거든요. 왜 그래요? 모르고 그냥 개인적인 거래, 그냥. 개인적인 거. 이게 어떻게 파괴되는지 여러분들도 겪어봤잖아요. 외상 트라우마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심리장애 쪽에다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은 급성이거든요. 중증 심리장애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조울증 아시죠? 조울증이 보통 한 10년 이상 간 거예요. 조울증이. 그리고 여자에게 히스테리. 순간 정신을 잃어가지고 막 칼 들고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이러는 사건, 사고 막 생기는.
그리고 분노조절장애, 남자들의 분노조절장애 이런 게 왜 생기느냐? 중증심리장애일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갑자기요. 이 관계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인간관계에만 이 중독이 되면서 나타난 거예요. 이 폐해가 장난 아니에요. 인생을 다 무너뜨린 거라니까. 관계 중독인 사람들 인생 다 무너진 거고요. 두 번째, 외상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이제 내가 내 손으로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폐해와 심각성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아무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각심을 알릴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 경각심을 알려서 스스로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 두 번째는 최소화시키자. 최소화. 이게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치료는 다음 얘기예요. 치료는 필요한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고. 최소화시키자.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